종로 율제병원 산부인과에도 다시 한번 운명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바로 인턴 대상 전공의 모집 시즌. 1년 중 가장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이 시기, 과의 미래가 달린 선택을 앞두고 교수진들은 하나둘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과 부인과 각 교수들은 인턴들을 위한 설명회 자료를 준비하고 분만실과 수술실까지 투어 코스를 짜며 지원을 유도할 준비에 나섭니다.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는 교수들의 표정에선 어쩐지 복잡한 감정이 엿보입니다. 올해 함께하고 있는 1년차 전공의들을 떠올리면 마냥 반갑거나 흐뭇한 마음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정민 교수는 회의 중 책상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숨을 내쉽니다. 애들 각자 사정은 알겠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공기성 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고 조준모 교수는 특유의 찌푸린 표정으로 말 좀 안 듣는다니까요. 진짜라며 덧붙입니다. 그때 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있던 유재희 교수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래도 사람은 느는 법이에요. 그 말에 정적이 잠시 흐르고 공기선은 피식 웃고 말죠. 재휘쌤은 항상 그렇게 긍정적이시네. 올해 1년차 전공의들 오희영, 표남경, 엄재일, 김사비. 누구 하나 선뜻 마음에 든다 말할 수 없는 어딘가 부족하고 아슬아슬한 조합입니다. 이영은 날이 서 있고 남경은 감정이 앞서며 제일은 번번이 사고를 치고 사비는 교과서 속에서만 헤맵니다. 교수들은 애써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내년에도 이런 애들이 오면 어쩌지? 이번엔 정말 괜찮은 애들이 들어와야 해. 교수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말은 아끼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1년차들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교수들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산부인과의 장점을 설명하고 인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핍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이 과의 미래를 책임질 보석 같은 존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술실 안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나 인턴들이 참관하는 날이면 레지던트들도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긴장하게 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표남경은 부인과 수술 어시스트에 들어갔고 갓 입성한 인턴 몇 명이 수술방 구석에서 조용히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엔 무난했다. 기구를 주고받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남경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잠깐의 실수는 순식간이었다. 핀셋을 넘기다 기구를 놓치고 말았고 순간 툭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핀셋. 짧은 정적 속에서 뒤편에 서 있던 한 인턴이 어설프게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남경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다. 수술이 끝난 뒤 남경은 더는 참지 못하고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마침 복도에서 인턴들과 마주친 순간 표남경은 거칠게 발걸음을 멈췄다. 웃겼어요. 남경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당황한 인턴들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남경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술실이 장난치는 데예요? 사람 몸 가지고. 말을 뱉는 남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화만은 아니었다. 수치심, 자존심, 억울함까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수를 했고 그걸 누군가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남경의 마음을 핥히었다. 옆을 지나던 선배 레지던트가 남경을 말리려 다가왔지만 이미 늦었다. 남경은 고개를 돌려 복도 끝으로 빠르게 걸어가 버렸다. 복도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다. 남경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쉽게 무너지는 자존감,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며 살아야 하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의 치열한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생활은 늘 위기의 연속이지만 오늘따라 오희영에게 쏟아지는 사건 사고는 유독 심상치 않았다. 오전부터 분만 중인 산모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영은 반사적으로 마취가를 호출했다. 마취가 의사는 숨이 차도록 뛰어왔고 다행히 산모는 빠르게 안정되었다. 딱 한 번만 정말 급했어요. 이영은 마취가 의사에게 쭈뼛쭈뼛 다가가 변명처럼 던졌다. 마취가 의사는 한숨을 푹 쉬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불과 2시간 뒤 또다시 호출벨이 울린다. 이번엔 수술 중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마취가 의사는 이번에도 황급히 달려왔고 이영은 민망한 얼굴로 두 손을 모았다. 이번에도? 진짜 딱 한 번만요. 또 한 번 고개를 숙이는 이영. 마취가 의사는 이마를 짚으며 탄식했다. 제발, 제발 하루만 저희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이영도 머쓱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요? 하지만 병원은 그런 이영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후 늦게 또 다른 산모의 갑작스러운 출혈. 수술방에 있는 모두가 긴장했고 이영은 결국 다시 마취가 호출 버튼을 눌렀다. 마취가 선생님 또요. 급히 뛰어온 마취가 의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이 병동에 오희영 선생만 없으면 하루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상황이 정리된 뒤 이영은 또 마취가 의사에게 다가갔다. 진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딱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마취가 의사는 멀리서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웃으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이영의 절박하고 순수한 눈빛에 어느새 마음이 풀린 것이다. 이영은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낸다. 매번 사고를 치고 매번 민망해하지만 매번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려 몸부림치는 오이영. 그런 그녀를 마취과 의사도 주변 사람들도 마냥 미워할 수 없었다. 늘 종로 율제 산부인과를 지키던 구도원 선배가 3일간의 짧은 휴가를 떠난다. 구도원은 짐을 꾸리며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말했다. 나 휴가 간다. 3일 동안 절대 전화하지 마. 정말 절대야. 1년차 전공의들은 그런 구도원을 향해 너스레를 떨며 웃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희 잘할 수 있어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오이영, 표난경, 엄재일, 김사비까지 모두 자신만만한 얼굴로 당당히 외쳤다. 그러자 구도원은 피식 짧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마치 두고 보자는 듯한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구도원은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떠났다. 1년차들은 그렇게 구도원이 없는 3일을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병동 회진도 돌고 산모 관리도 하고 기본 업무는 무난히 처리했다. 봐 할만하잖아. 남경이 자신감에 찬 얼굴로 중얼거렸고 이영은 시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첫 번째 위기는 분만실에서 터졌다. 초산부 산모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상황이 애매해졌다. 분만을 더 기다려야 할지 수술을 준비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 평소 같으면 구도원이 짧게 진단을 내려주고 상황을 정리했겠지만 오늘은 없다. 어떡하지? 사비가 차트를 들고 병동을 왔다 갔다 하고 제일은 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스럽게 교수님에게 연락할 타이밍을 고민한다. 두 번째 위기는 병동에서 터졌다. 산모 한 명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긴급하게 처치를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교수에게 보고해야 할지 또 막막하다. 평소 같으면 도원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이제 콜하자고 알려줬을 텐데 결국 이영이 결심한다. 콜하자. 서민정 교수님한테. 다급히 연락을 넣고 교수님이 도착해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교수님의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판다. 도원 선생 없으니까 확실히 좀 불안하지?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1년차들. 그날 밤 의국에 모인 이영, 남경, 제일, 사비.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지쳐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속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구도원 선배에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서툴고 어설프고 혼자 결정해야 할 순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구도원이 있었던 자리 그 무게를 이제야 실감하게 된 것이다. 1년차들의 자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성장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분주한 병동. 1년차 전공의들이 구도원의 빈자리를 절절히 실감하고 있던 그때 응급실로 한 외국인 산모가 실려 들어왔다. 산모는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도 흐릿했다. 통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복통과 출혈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했다. BP 떨어진다. 산소. 응급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초음파로 확인한 결과 자궁 파열이 의심됐다. 바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 이영은 재빨리 주치의였던 서정민 교수를 호출했지만 돌아온 답은 짧았다. 수술 중입니다. 바로 나올 수 없어요. 공기성 교수도 조준모 교수도 모두 수술방에 묶여 있었다. 병원 전체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순간 병동이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이 산모를 수술해야만 했다. 누군가는 이 목숨을 맡아야만 했다. 오이영 선생.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이영을 불렀다. 선생님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은 얼어붙은 듯 몇 초간 멈췄다. 수술을 단독으로 집도한 경험은 물론 없었다. 그동안은 늘 도원 선배나 교수님들 밑에서 수술을 보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영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주세요. 들어갑니다. 수술복을 입는 손이 떨렸다. 장갑을 끼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영은 이를 악물고 수술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외국인 산모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책임을 일깨웠다. 수술대 위에 누운 산모를 바라보며 이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환자를 살릴 거야. 무조건. 수술방 안.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긴장감 속에서 오이영은 처음으로 혼자서 메스를 들었다.